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, 그 무악취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. 제가 그동안 그 자연 재배하고 그 토종 씨앗 그 폴더에 대해서 그 자연 재배하고 그 토종 씨앗에 관련된 것을 거의 안 올렸거든요. 그리고 그 제가 농사 짓는 것도 거의 안 올리고 그랬는데 그 올해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농사 지은 지 18년째예요.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없었고 모임이 없어도 뭐 제가 그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을 텐데 그 그동안에 올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저, 저 스스로는 지금 그 토종 씨앗하고 그 자연 재배에 관해서 이게 궁금한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안 올리는 거거든요.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. 근데 그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뭐야,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쌀이에요, 쌀. 그 밥을 해가지고 그 밥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반 정도 제가 담아놓은 거거든요. 이게 그 2017년 10월 달에 제가 여기다 밥을 해가지고 담았어요. 그 송광일 박사님 그 농장에 작업 갔다가 그 비닐하우스 그 보수하는 작업 갔다가 그 쌀 그 10kg 챙겨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. 근데 그냥 보통 쌀은 그냥 봄, 여름, 가을이면은 한 달 안에 그냥 새까매져요. 새까매지고 그 악취가 나거든요. 근데 이 쌀은 지금 그 17년도니까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5 그러면 8년째 되는 거네요. 8년? 8년? 아니 1년 제가 해마다 그 이렇게 한두 번씩 뚜껑을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. 근데 1년째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알코올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 악취 같은 건 전혀 안 나고 알코올 냄새가 나고 색깔만 약간 색깔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. 근데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노래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변한 건데 그 지금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
지금은 그냥 술 냄새 나요. 술 냄새. 그냥 술 냄새 나거든요. 이거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토동씨앗 그 토농회라고 있어요. 그 거기 모임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그, 그 네비도님이라고 있는데 그 그분이 쌀을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농장도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그 한 400평 정도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 이분은 그냥 그 농장 그냥 농장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 음, 무슨 정원 같아요. 농장이. 그래서 심어놓은 것도 많고. 근데, 근데 저는 제가 논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그, 그 벼가 제일 부럽더라고요. 이분 농장에 갔을 때. 근데 그날 그 쌀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얻어왔거든요. 그래서 좀 조그맣게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 담아놨어요. 이제 그 실험해 보려고 좀 담아놨는데 그 조그맣게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 종자가 뭐 하여튼 그 시중에 파는 그냥 제가 사 먹는 그런 쌀하고 생긴 게 좀 많이 달라요. 생긴 게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? 그, 그 직접 도정을 했었으니까 그 쌀눈이 다 붙어 있고요. 그 밥맛은 참 좋더라고요. 그 이거 그 실험해보고 그 결과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게 아마 그 알참벼나 뭐 새 다막음 하여튼 그 토종 쌀일 거야 아마 이게.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하던 그런 쌀일 거예요 이게. 그냥 쌀이 그냥 제가 먹는 쌀은 그냥 하얀색에 그냥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쌀은 그냥 투박해요. 좀 못생겼다고 그래야 되나? 좀 거칠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? 근데 그 향이 좀 강하고요. 그 한 공기 먹었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먹었거든요 제가. 이 쌀은 송 박사님 그때 했던 쌀이니까 이 품종은 코시깔이에요 이게. 그리고 그 생긴 건 별 차이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 술 냄새가 나니까 그때 그 받아온 쌀 그냥 2017년도에 그냥 받아온 쌀 그냥 봉지에 그냥 넣은 상태로 좀 남겨놨거든요. 근데 곰팡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. 지금 완전 뭐 위에 먼지 왕창 묻어가지고 막 그런데 이게 생쌀이거든요. 좀 벌레가 좀 보이네. 벌레가 많이 보이네.
그 뭐 이렇게 쾌쾌한 냄새 뭐 그런 냄새 안 나거든요 지금.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 막 뚫어가지고 다 진입을 했네. 그냥 벌레들이 여기 찢어져가지고. 봉지를 바꿔줘야겠네. 오늘 추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바깥에 막 그 물건 정리하고 옥수수 계속 볶았거든요. 이게 색깔이 더 진해져야 되는데 옥수수가 사람이 이빨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막 이제 막 자꾸 막 이 사이에 막 음식물이 껴요. 그래가지고 낀 상태로 그냥 안 빼내고 있으면 아프잖아요. 그래가지고 계속 옥수수차 끓여 먹는데 그냥 파는 옥수수차 먹다가 옥수수 있어가지고 그냥 직접 볶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네. 네, 그, 저희 그 자연재배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그 그냥 그 자연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막 그런 게 그 초보자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그냥 그 자연재배가 이렇게 확산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농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농약. 그냥 뭐 전염병 돌면은 그냥 죽는 거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냥. 그래가지고 그 농약에 관한 거를 그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쌀 먹는 거야 지금? 먹어, 먹어. 근데 그 제 생각은 농약이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. 농약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. 그 침투 유행성하고 비침투 유행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안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고요. 하나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.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농약은 다 분해가 되는 약이거든요. 이게
그리고 분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냥 대표적인 게 제초제고요. 그리고 그 가공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뭐 과일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코팅을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제초제 어차피 그 가공 과정에서 코팅하는 거는 가공 안 하면 되는 거고, 그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우는 작물이 제초제를 먹으면은 죽어요. 그래서 제초제는 그 우리가 키우는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원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, 그 농사 지는데 그 농약에 농약만 그 규제가 없다면은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뭐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뭐 선택형 제초제라 그래가지고 뭐 들깨만 안 죽고 다른 풀은 다 죽이고, 뭐 콩만 안 죽고 다른 풀은 다 죽이고, 이렇게 그런 이렇게 선택형 제초제가 있는데 그런 게 또 인기가 좋죠. 그냥 내가 키우는 작물 이렇게 피해서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뿌려버리면 되니까 막 그런 게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, 그 그런 농약을 그런 제초제를 뿌리려면은 그 내가 키우는 그 종자가 그거에 대한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종자 자체에 그 성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그 대량 농사를 지려면은 뭐그 제초제를 안 쓸 수가 없겠죠. 근데 그 또 그 자연재배에서는 그 멀칭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닐이 자연 소재가 아닌데 비닐을 쓰면서 그 자연재배를 하면 어떡하냐,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많은데, 하여튼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대량 농사를 지면서 그 제초제를 사용 안 하려면은 멀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고랑 사이에 있는 거는 예초기로 다 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손으로 그 풀 뽑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뭐가 됐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결과. 우리나라 사람이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. 그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아마 그 농법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 거예요, 아마. 그 진짜 그 농작물 키우기가 최악의 환경이거든요, 우리나라가. 근데 그 결과만 갖고 방법을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런 결과만 나오면은
그런 결과물을 인정을 해주자. 저는 그 주의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유기농이니 뭐 무농약이니 뭐 그런 거는 내가 뭐 그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가가지고 뭐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, 그 토양 검사 하는 것도 그 농약을 안 뿌린 데서 토양을 수거해야 하는지 검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? 그 기관이 다 다른데. 이게 믿고 하는 건데, 저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결과로 인증을 해주자 그거예요, 그냥. 그래가지고 그 산화되고 산패되고 그 이렇게 변질됐을 때 악취가 나냐, 악취가 나지 않느냐, 그 원래 그 향을 가지고 있냐. 들깨면 들깨 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, 쌀이면 쌀의 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 뭐 사과면 사과의 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, 배추면 배추의 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. 여기 그 토농해분 내비돈님 이 쌀도 그, 그분이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고 이렇게 농사진 거거든요. 이게 10년 차예요. 이게 10년 차인데, 제가 박사님한테 말 들었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런 알코올 그냥 악취가 안 나게 하는데 제일 빠른 게 쌀이라고 그러거든. 쌀 제일 빠른 게 쌀은 2년 만에 된다고 그러더라고. 2년 늦어도 3년 안에 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10년 된 거니까 어, 저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, 이게. 그리고 또 토종쌀이니까 또 우리나라에 더 확실하게 적응한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기대가 돼요. 좀 그냥 일반 쌀을 집어넣으면은 1년 안에 제가 그냥 여기다가 계속 둔 거거든요. 그냥 저 바구니 뒤에다가 계속 뒀어요. 그냥 여름에는 여기 3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여름철에는 한 달 안에 이 새까매져. 곰팡이 생겨가지고 새까매져요.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은 그 그냥 똥 냄새가 나요. 그냥. 예. 저도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, 우리나라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는데, 그 코로나가 치사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. 근데 뭐 옛날부터 그 인간을 제일 위협하는 게 전염병이잖아요. 근데 뭐 그, 그 전염병도 뭐 세균이 유행한 거랑 바이러스가 유행한 거랑 다른데, 그 인간이 막 세균 초기에는 막 세균이 유행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균에 대한
그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세균은 이제 다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또 막 확 퍼지는 거거든요. 근데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더 잡기 힘들죠. 이렇게 더 작은 거고 더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피할 방법이 없어요, 진짜. 그 전에 뭐 코로나 유행했다고 그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그 코로나 유행할 때 뭐 거리두기 뭐 마스크 끼기 뭐 그러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어떡할 거예요. 숨을 쉬어야 사는데. 근데 그 그거에 대한 그 대처법으로 뭐 백신이 뭐 그때도 막 백신이 많이 개발되고 막 그랬는데 그 우스웠죠 그냥 그 효과가 있네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였잖아요 그냥. 근데, 근데 저는 그 바이러스가 그 그냥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.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감기도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걸리는 거고 뭐 추운 데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있고 뭐 따뜻한 데다가 갑자기 추운 데 있고 막 그러면 또 잘 걸리고 그리고 뭐 잘못 먹으면 또 잘 걸리고 하여튼 내 몸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리잖아요. 그 전에 그 어떤 분이 뭐 제 유튜브로 보고 그 전화를 했대요. 그래서 자기도 뭐 자연재배를 그 궁금한 게 많은데 모임 같은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뭐그 우리 모임한 지 안 한 지 한 3년 넘었다 막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고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그 다 그냥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되는데 뭐 가르쳐 줄 게 뭐 있냐 그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된다 그냥 그게 그 말 하려고 그거 알려주려고 굳이 만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도 궁금하대요 그 요령 같은 게 있지 않을 거냐고
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.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그런 전염병,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그, 그 그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까지 그 할 필요가 없다. 뭐 목이 말라야지 물을 찾는 거잖아요. 이렇게 악취가 안 나는 변질됐을 때 유통기간이니 뭐 산패되고 막 그래도 그게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악취가 안 나요.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취가 안 나냐? 뭐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, 그거를. 근데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, 안 하면. 근데, 근데 이 악취 나는 거하고 농약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거름에 상관이 있거든요, 거름.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, 아니, 감기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. 뭐 상처가 났어요. 이게 어디서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났어요. 상처가 났는데 그냥 놔둬도 아무는 게 있고, 그냥 놔두면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이게 골마가지고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막 내가 키우는 그 작물을 막 벌레가 막 갉아먹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그냥 스스로 아무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진짜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처거든요. 자꾸 자기 몸이 막 떨어져 몸을 막 갉아먹고 있으니까. 근데 내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독약을 바르고 뭐 그 반창고를 붙이고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 체질이 바뀌냐고요.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쌀하고 일반 쌀하고 그 이것도 다 세포니까요. 그 세포 안에 원형질이라고 있잖아요. 핵하고 세포벽하고 원형질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원형질이 그냥 체액이라고, 액체죠 그냥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, 그 액체가 다른 거예요. 그 액체가. 어떻게 다르냐면 많이 다른 게 아니고요. 아주 약간의 차이예요. 그냥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, 그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
양이 많아지면은 얻는 게 양이니까 잃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잃는 게 그 밀도거든요, 밀도. 그래서 그 이런 저런 토종 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나라에서 적응하려고 계속 씨바다가도 계속 한 거거든요, 그냥. 그러니까 막 다음 세대한테 그 자기 그 RNA를 계속 바꾸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기 이렇게 좀 쉽게끔 하려고 자기네도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뭐 나무 같은 것도 뭐 밤 같은 경우에 그 산밤은 그냥 산에 그냥 그 사람 손이 안 닿는데 이렇게 자라는 밤은 다 알이 작잖아요, 이게 알이. 알이 작은데 그 발화율은 상당히 높아요, 그게. 그 10개를 주워다가 쫙 뿌리면은 그 10개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밤 농장에서 이렇게 해마다 거름 주고 이렇게 키운 그런 밤은 그거를 10개를 뿌리면은 1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래요.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 뭐 F1 있잖아요, F1. F1이 F1 농산물은 뭐 그 그 농산물을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면은 그냥 쭉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씨앗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F1도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내가 한 그 뭐 OEC를 가지고 그 F1 종자인데 한 한 만 개를 뿌렸어요. 만 개를 뿌렸는데 만 개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만 개 중에 없다면 뭐 10만 개를 뿌렸어요. 10만 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해서 하나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 갖고 하면은 계속 돼요.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뭐 1000개 중에 하나냐, 100개 중에 하나냐, 10개 중에 하나냐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거름을 많이 주고 그 식물이 자라기 그냥 편한 상태로 이렇게 그 온실안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이 관리해주면서 키우면은 전년도 씨앗이 약해지고 그 씨앗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몸집만 키우는데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. 그 몸집만 키우는 거는 그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치사율이 높은 그런 그 바이러스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했을 때 저는 이게 그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게 삼시세끼 다 그냥 이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거를 내가 100%로 먹어야지 그 면역에서 이렇게 온전할 수 있다. 그게 아니라 그 20%예요, 20%.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영상 올린 거에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. 그냥 거름 주고 키운 거랑 거름 안 주고 키운 거랑 그 생산량이 5분의 1이에요. 5분의 1이래 가지고
그 사람이 그 면역의 면역력을 그 유지하는 그 상태가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터져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안전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안전지대가 있는데 이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은 바로 걸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걸려도 한 20%만 먹으면은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한 20% 먹고 있는 사람은 안 걸리겠죠. 이 안전지대 더 위로 너무 건강한 상태로 가면은 그냥 수명이 짧아진다고 봐야 돼요. 그냥 식물은 계속 살지만 뭐 하여튼 나무 같은 거 계속 살지만 그 풀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사람도 사람은 막 그 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이상 올라가면은 그냥, 그냥 세포가 진다고 그러나? 뭐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원형질도 그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그 핵으로 이렇게 침투할 일은 없는데 세포벽이 너무 두꺼워져요. 그래가지고 이게 그 움직임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. 그냥 딱딱해진다 그래야 되나? 그래가지고 막 피가 뭐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. 근데 아스피린이 이거를 낮추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를 낮추는 약. 이게 낮아야지 이 혈액순환이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빠르니까 그 작물들도 빠르게 자라고 몸집도 커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느려. 이 위로 올라갈수록 혈색 막 빠르다가 이거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느리는 거거든요. 이게. 그냥 송 박사님 저전압 고전압 그 이론 대로 하면은 그냥 이해가 돼요. 다. 사람들이 그 송 박사님 자연재배는 그 농산물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농사짓는 그 농법이나 뭐 그 그분이 개발한 미생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저전압 고전압을 되게 싫어해요. 근데 뭐 그런 그 치명적인 그게 왔으면은 왔을 때 그게 막 해답이라면은 뭐 싫어하고 나빠하고 안 좋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내가 뭐 입 아프게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뭐 제가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뭐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야지 이렇게 때가 맞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어요. 근데 환경이 이런 농산물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. 그 온도 변화도 상당히 심하고 농사 짓는 것도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. 그냥 외국처럼 그냥 씨 뿌려놓고 한 며칠간 놀다가 또 한 번 가가지고 한번 그냥 기계로 한번 쫙 돌리고 한 번 더 기계로 한번 쫙 돌리고 그냥 뭐 요즘 뭐 드론 농사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막 스마트폰 막 삑삑삑 눌러가지고 그냥 다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그게 그러니까 스마트 농법이 그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그 스마트 농장을 지면은 우리나라에는 그거에 한 몇 배 더 돈을 더 투자해야 되고 같은 그 소득을 얻는데 어,
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, 우리나라가.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그 환경이 안 좋은 거를 이용을 해야지, 이용을 하는 농법을 해야지 그 우리나라가 그 흐름에 잘 맞는 거지.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, 그 송 박사님이 한 5년 전인가? 그 상품을 만들었어요. 그 양마니하고 꽃마니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, 양마니라는 거를 이렇게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 그냥 땅 상태에 따라 다른데, 땅이 좀 이렇게 거름을 많이 주는 땅이면은 1년에 2번 주고, 거름을 계속 별로 안 준 상태에서 이렇게 땅이 좀 척박하다 그러면은 한 번만 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땅에다가 그 양만이라는 거를 희석해가지고 한번 쫙 주면은 양배추가 이만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그 귤을 재배하는데, 과일 같은 거, 뭐, 뭐 자두 같은 거, 뭐 원래부터 이렇게 알이 작은 게 있잖아요. 알이 작은데 그거에다가 양마니를 쫙 뿌려주면은 알이 커져요. 그리고 원래 알이 작은데 그 수확량이 적은 거예요. 지금 원래 그냥 많이 안 달리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. 근데 거기다가 꽃마니를 뿌리면은 꽃이 왕창 피면서 벼가 그 한 나락에 뭐한 150개 정도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은, 거기다가 꽃마니를 쫙 뿌리면은 얘가 뭐 한 300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-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, 양도 크고 꽃도 많이 피고, 하여튼 이거 늘리고 많이 많이 열게 하고 그러는 방법은 알아냈어요. 알아냈는데 그게 악취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거는 거름의 문제거든요. 거름. 양이 많으면은 뭐 양이 많은데 뭐 썩으면 막 악취가 팍팍 나는 거예요. 근데 그 그런 거 계속 먹고 있으면은 이 안전지대에서 점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유행했을 때 바로 걸리겠죠. 뭐 백신 맞아도 안 될 거야 아마. 그래서 제가 그냥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그 박사님 그 꽃마니 양마니 그 기술을 국가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. 국가에서. 그리고 뭐 박사님한테 그 거기에 그 적당한 그 가격을 쳐주고 그 명예도 드려야죠. 그거 학자가 제일 원하는 게 명예 아닌가요? 그리고 훈장 같은 것도 주고.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하여튼 뭐 물건 만들어 가지고 막 파는 것보다 저는 이 농사에 이 농산물에 더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.
이제 그 치사율이 높은 그런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그런 데서는 만약에 이게 진짜 약이라면은, 이게 특효약이라면은 이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. 거기 환경에는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없다고요, 진짜.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런 애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. 이렇게 강력한 애들 만들 수가 없다고요. 근데 그냥, 그냥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는데, 뭐 누구랑 이렇게 토론하듯이 얘기하면은 저도 말을 좀 편하게 할 텐데, 그냥 혼자 얘기하니까 막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,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지금 8년 된 쌀이잖아요. 8년 된 쌀인데 이게 그 쌀 지금 밥을 했어요. 지금 이거 밥을 한 거예요. 지금 그냥 녹지도 않고 그냥 알 상태로 그냥 있어요. 근데 냄새 맡으면 좋아요. 그냥 약간 막걸리 비슷한 냄새가 나요. 그냥 어떤 분은 그 당도가 높으면은 썩지가 않는다. 그 이렇게 이렇게 변질됐을 때 악취가 안 난다. 당도가 높으면 악취가 안 난다 그러는데, 그 당도가 낮은 그런 오이 같은 경우 있잖아. 오이도 거름 안 당해서 키우면은 악취가 안 나요. 그리고 감자도 악취가 안 나요. 감자는 당도가 있나 보네. 하여튼 오이 같은 건 거의 당도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. 그 뭐 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, 배추가 뭐 당도가 얼마나 높겠어요, 배추가. 근데 배추가 진짜 저 농산물 시장 가면은 막 배추잎 떼어놓은 거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데서 막 악취 나잖아요. 근데 거름 안 준 땅에서 키운 그 배추는 아무 냄새가 안 나요. 아니,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취가 안 나요. 그냥 배추 냄새 나요. 그냥 배추 냄새 나면서 그냥 말라버려 그냥. 아니면 녹던가.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, 근데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한 사람이 그나마 살 확률이 높잖아요, 그냥.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, 그냥. 제가 재배한 전 좀 들깨만 재배하고 주변에 고라니가 하도 많아가지고요. 그냥 울타리 다 걷어버리고 그냥 들깨만 심어요. 근데 그 들깨만 심어놓고 그냥 돈은 푹 깎아서 벌거든요. 예초일 하면서. 예초일 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데, 그 들어와가지고 그 들깨 그 고랑 사이에 한번 풀 한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깎아주고 그냥. 그래가지고 잘 맞더라고 그게. 그게 시스템이 잘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제가 그 재배한 들깨는 1kg에 10만 원 받고 있어요. 제가 10만 원. 그 들기름 한 병을 짜면은 1kg를 한 병을 1kg를 짜면은 1kg당 한 병 나온다고 보시면 대부분 맞거든요.
그리고 뭐 거름 안 준 땅에서 키운 농산물이고, 그 종자도 또 토종 씨앗이에요. 그래가지고 씨앗도 많이 안 달려요. 그냥 계량종보다 확실히 많이 안 달려요. 그리고 알도 작아가지고 기름도 덜 나와. 그래가지고 면적 대비 하면은 딱 5분의 1이에요. 그냥 제가 한 게. 그냥 그 주변에서 들깨 농사 짓는 사람들의 5분의 1이라고. 그 제가 농사 짓거 그 제가 한 1000평 정도 농사 짓는데, 그 1000평이면은 보통 한 2, 300kg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5분의 1이에요. 잘해야 5분의 1이에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그 저희 밭에 한 절반에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, 그 나무가 그늘이 너무 세가지고 햇볕을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적게 나왔는데, 그 10만 원에 올해 처음으로 4병 팔았어요. 4병. 근데 뭐 궁금해서 샀겠죠. 뭐 다음에 또 산다는 보장은 없죠.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선물할 거만 남겨놓고 다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거든요.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뭐 저희 친척들 이렇게 나눠주고, 뭐 친구분들, 아, 친한 분들 막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는데, 이게 그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인기가 좋거든요. 그리고 어떤 분은 그, 그 제가 생산한 그 들깨가 뭐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막 더 좋다고 막 그러는데,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. 난 계속 이것만 먹어서 그런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, 근데 제가 재배한 들깨는 들기, 들기름에서 상온에 놔둬도 1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기름 찌든 데 있잖아요. 그게 안 나요. 그냥 그냥 들깨 냄새가 나. 그냥 들기름 냄새가 난다고. 제가 그 냄새가 나가지고 그 찌든 데가 안 나는 차이점이 확 났기 때문에, 그냥 무악취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전에는 한 병에 2만 원 받고 팔았었어요. 1kg 2만 원 받고 팔았거든요. 바로 그냥 10만 원 올려버린 거예요, 그냥.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린 거는, 그렇게 안 올리면은 그 1kg에 10만 원을 받아야지 바로 옆에 관행 일반 농사 짓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하고 수익이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최저거든요, 최저.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을 받지 않으면은 저 같은 농사를 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. 계속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.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수확량이 5분의 1이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이게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제일 빠른 게 이거고요. 쌀이고, 들깨는 좀 걸려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7, 8년 걸리는 것 같아요. 들깨는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